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뭐라고 하죠? 정점을 추가하는 거는 큰 문제 없이 된 것 같습니다. 정점만 추가하면 되느냐? 당연히 그렇지 않죠. 정점을 추가했으면 이제 간선이라거나 엣지라고 하는 요 간선을 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간선 추가는 어떻게 하는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 뭔가를 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를 이어야 되죠. 그래서 요 테스트 코드를 좀 활용을 그대로 해볼게요. 요거를 그대로 활용할 건 아니고. 그래서 add vertex가 아니고 간선 엣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개짜리는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성공한 ABC는 그대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뭘 확인하고 싶은 거냐면 요런 거죠.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어딘가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일단 뭘 해야 되면 간선을 연결해야 되고요. 그 간선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만 하면 되죠. 그럼 연산 두 개는 완성되는 거죠. 정점과 간선을 연결하는 연산 두 개는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간선을 연결하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냐면 A에서 B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정점 두 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일을 좀 쉽게 하려고요. 반드시 그 코스트가 있도록 설계를 해놨거든요. 코스트가 없는 건 애초에 논의도 안 한 거죠. 논의조차 안 한 거죠. 그래서 정점 두 개와 코스트 혹은 그 웨이트 비용이라고 하는 친구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대충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프에 앞에 거 마찬가지로 엣지 값을 넣고 저희가 지금 여기 추가를 하면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하면 ABC 버텍스를 얻을 수 있을 거니까 연결 한번 해보죠. 버텍스 A와 버텍스 B를 연결하고 간선은 10 정도로 웨이트 값은 10 정도로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선 연결해야 되는 건 오케이. 이 두 개를 연결해서 어떤 값들을 하면 되겠는데 문제는 연결을 어디다 해야 되냐면 매트릭스의 인접 행렬에 추가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점 두 개에 대한 연결 값을 확인할 수 있죠. 저희는 그래프 구조를 그 정점과 간선이라고 하는 걸 메모리에 올릴 방법은 없고 요걸 반드시 인접 행렬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인접 행렬에 추가해야 돼요. 어떻게든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확인을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인접 행렬을 추가했으니까 인접 행렬에 해당 값이 추가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대충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true false인 거죠. true false인 거예요. 확인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시면 대충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벌텍스 A와 벌텍스 B를 줄 테니 벌텍스 B를 줄 테니 두 개가 연결되어 있으면 true가 나올 거고요.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false가 나오겠죠. 즉, 이 값이 그래프에 있는 뭐 이런 거겠죠. 이 친구에 이렇게 가면 되겠죠. 되겠죠? 그러면 관례에 따라서 여러분 어떤 관례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관례에 따라서 대충 이즈 하겠네요. 이즈 합시다. 이거 이즈 해야 되나? 해야 되나? 어쨌든 두 개가 연결되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긴 해야 될 거예요. 이거 이제 합시다. 이거 괜히 이게 또 단복수 영어도 못하는 제가 이거 단복수 고민하는 건 어림없는 짓이고 어쨌든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예측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 넘어와서 위에서부터 한번 보죠. 여기에
그 정점을 담아두게 되고 카운트 값에는 정점이 몇 개인지 그 다음에 요 인접 행렬에다가 어떤 값들을 연결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추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 몇 개를 넣을 겁니까에 관련된 질문을 이용해서 넣고 나면 여러분 요 값들을 하는데 요까지 이제 만들고 보면 큰 문제는 없다 싶습니다. 그런데 요 캐파 있잖아요. 지금 캐파 넣는 걸 저희가 뭘 안 하냐면 관리를 안 합니다. 관리를 굳이 할 이유가 없어서 그런 거겠죠? 그런데 정점을 이용을 하려면 9번, 8번 연결되어 있나요? 물어보려면 여러분 인덱스 9번이 있어야겠죠? 심지어 그게 인덱스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 요지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값을 찾고 싶은데 여러분 n by n 행렬에 뭘 찾아야 돼요. 그럼 n by n 행렬에 상한과 하한을 알아야 되는데 하한은 뭐 0이겠죠. 0부터겠죠. 마이너스 1이나 0이겠죠. 없으면 그럴 거니까. 널도 있겠네요. 관건은 상한이죠. 상한이 몇 개야? 몇 번 돌아야 돼? 몇 n 제곱인데 이거 몇 번 만에 돌아서 해결할 거야?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그냥 그거 랭스만큼 돌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안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당연히 안 될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느냐? 프라이빗에 심지어 얘는 수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들고 오게 되고요. 이때 리드온리 값이니까 초기화 과정에서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캐파를 주고 캐파를 받아서 집어넣어야겠죠. 여러분 캐파를 주고 캐파를 받는 거예요. 요렇게 집어넣는 거죠. 네,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하나 둘셋네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는 거죠. 그러면 크게 문제될 내용은 없는데 안 그렇겠죠. 저희가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이랑 저랑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만들어 쓰는 건데 굳이 그런 일을 할까 싶죠. 굳이 그런 일을 할까 싶은데 사실 이거 경계 검사 해야 됩니다. 그죠? 경계 검사를 해야 되지 이런 거죠. 캐파가 마이너스 값이 된다? 그럼 이건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0도 문제인데 0을 받아들일 거냐도 문제인데 0은 논쟁의 여지가 있으니까 뭐 알겠어요. 0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거라 치고 얘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됩니다. 0이랑 같을 수도 있는데 0보다는 커야 돼요. 그럼 이제 이거 경계 검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경계 검사를 안 하긴 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만약에 말이에요. 캐파가 0보다 작으면 이거 당연히 던져야 됩니다. 던져야겠죠? 던지는 게 자명일 거예요. 던져서 캐스팅 오퍼레이션이 아니죠. invalid operation exception이죠. 요런 거를 만들어야 되겠죠? 어떤 값들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하여튼 만들어야 될 겁니다. 지금은 제가 하고 있는 거니까 당장 안 하는데 나중에 테스트 케이스 이런 거 집어넣긴 해야 될 겁니다. 그때는 아마 익셉션을 발생시키는 걸 하게 돼야 될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여러분 그래프는 익셉션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웨이트 값이 0보다 작다든지 이제 뭔가 있어요. 0보다 작은 웨이트 값을 주는 게 합리적인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래프에 있는 값이 혹시 오버플로우 되지 않는지 버텍스에 있는 요 어떤 버텍스가 그래프 내부에 존재하는지 존재성 여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단 그 작성된 테스트 코드에 맞춰서 생각의 흐름대로 가는 걸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로 비슷하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대충 그냥 앞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대로 해보는 거예요. 얘는 엣지라고 하면 딱 맞겠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타입으로 버텍스 버전이 이거 버텍스 T 타입을 받아서 여기 스타트 버텍스라고 하고 당연히 요거 시작과 끝이겠죠?
그리고 나서 값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더블로 받겠습니다. 왜냐면 위에 더블로 돼 있죠. 그리고 저희가 만드는 게 지금 웨이트 그래프니까 요렇게 쓰도록 하죠. 요거 보세요. 이제 해야 돼요. A 정점이 포함되어 있는 거, B 정점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거 물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웨이트가 0이면 안 됩니다. 지금 이미 뭔가 엣지, 즉 다시 말해서 간선 연결하는 게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는 않는 거죠. 이거 물었다 치고요, 여러분. 커런트 엣지에 웨이트 값을 넣어주기로 하고 이 매트릭스에 요 스타트 벡터에 있는 이 값의 인덱스를 가지고 오고요. 여기 엔드 벡터에 있는 버텍스에 있는 인덱스를 가지고 오면 각각의 인덱스에 맞는 횡과 열을 조회를 하겠죠. 그러고 나서 이것도 경계검사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도 경계검사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그 경계검사 했다고 가정하고 여러분 이거 여기에 웨이트 값을 심으면 돼요. 이때 이 값이 여러분 보다시피 이 값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널 레퍼런스죠. 그러니까 널이 될 확률이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저희가 했던 요게 요거죠. 요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이거 혹여나 손댈 확률이 높지 않니? 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 이제 널 체크해야 되는 거죠. 널 체크를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리드 온리로 바꿉니다, 여러분. 리드 온리로 바꾸고 어차피 여기 보시면 요 캐파에 관련돼 있는 건 이때 한번 만들고요. 리드 온리라고 돼 있는 저 부분을 읽기 전용으로 바꾸고요. 그러면 읽기 전용 관련된 건 사라지죠. 이거 아마 사라질 겁니다. 사라질 거예요. 요거는 금방 사라지리라 봅니다. 리드온리 값으로 바꾸게 되면 레퍼런스 타입에서는 큰 문제 안 생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다가 웨이트 값을 써넣는 거죠. 써넣는 거야 뭐 안쪽에다 써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써넣으면 되죠. 내 거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요 테스트 코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돌릴게요. 지금 제가 다른 거 쓰다가 이거 쓰니까 조금 애매하네요. 그래프 가지고 오고 보죠. 에러 나면 그때 잡시다. 그럼 이제 메소드가 없어서 이거 항상 까먹네요. 이 부분만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잘 도나부터 18에 12 퍼블릭에 이거 그거 안 해놨네요 여러분. 반환값을 안 적어놨네. 바보다. 큰 문제 없이 돌긴 돌 거예요 여러분. 왜 도냐면 테스트 위에 어설트 걸 하고 안 하고 아예 안 했죠. 그러고 나면 이제 물어봐야겠죠. 제가 지금 여기 뭘 적었잖아요. 여기에 웨이트가 0이면 안 되고 연결돼야 돼요. 정말 연결되어 있는지 여러분 이거 물어보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지? 예외 처리 좀 이따 정확히는 만약에 엣지가 존재해야 돼요. 엣지가 존재해야 가능합니다.
만약에 존재 안 하면 불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나머지는 된 것 같고, 그럼 이제 이지 어쩌고 저쩌고를 만들면 되겠죠. 그럼 이지 어쩌고 저쩌고는 퍼블릭인데 볼 타입으로 만들면 되고, 이즈 이렇게 해서 그러면 시작과 끝점만 가지고 오면 되겠죠. 요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시작과 끝점을 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요 if 문으로 도배를 해야 돼요. 즉 스타트와 엔드라고 하는 두 정점이 모두 존재해야 되는데,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여러분 가정하면 안 되는데 일단 가정할게요. 가정하고, 이 값이죠. 이 값이 웨이트에 값을 넣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면 얘가 뭐가 아니어야 되냐면 0이 아니어야 돼요. 0이 아니면 되죠, 여러분. 0이 아니면 되기 때문에 테스트 케이스를 돌리면 이제 요 테스트 케이스 코드는 돌아가게 되고, 여러분 옆에 보는 요 친구도 돌아가게 될 겁니다. 지워야겠다. 프라이머리는 여기 보시면 그래프 쪽 관련 테스트도 잘 돌아가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큰 문제 없다. 네, 됐죠. 이렇게. 난 이걸 접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왜 다 펼치지? 뭐 좀 귀찮군요, 여러분. 됐습니다. 뭐 이거 안 써도 터미널에서 돌려도 되니까요. 이거 나중에 연습 좀 해봐야겠네요. 이 도구는 API 만들 때는 되게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때는 별로군요. 요거 지우면 되죠. 좀 어설프게나마 하게 됩니다. 즉 간선이랑 이런 거 연결하는 거 큰 문제 없이 동작하게 됩니다. 찝찝은 한데 좀 넘어가 볼게요. 왜냐면 그 코드를 짤 때 요거 경계선 검사 이런 거 다 하긴 할 텐데 지금은 공부하는 거니까 조금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거에 약간 집중하고 그거가 조금 넘어가고 나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면 삽입했으니까 삭제하면 되겠죠. 여러분 삭제만 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코드는 오케이 뭐 그렇다 치고 요 코드도 그렇다 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삭제 코드를 만들고 싶죠. 삭제 코드를 public void greph remove text test라고 하는 이 친구를 이용해서 삭제를 한번 해보고 싶다. 요때 삭제를 할 때 누구가 필요하느냐? 요 친구가 필요해요. 연결되어 있는 친구가 필요하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근데 하나만 더 이어볼게요. AB, AB 연결하고 AC를 연결하도록 하죠. 됐죠? 이렇게 연결하고, 그러고 나면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프에 remove vertex에 뭘 하고 싶냐면 얘를 지우고 싶어요. 그럼 얘를 지우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운다라는 게, 정점을 지운다는 게 무슨 내용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이거 지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인접 행렬에 있는 값을 고치기만 하면 되죠, 여러분. 맞죠? 근데 두 개가 연결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도 필요해요? 얘 둘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도 알아야 돼요. 그죠? 이거 되게 뭔가 지우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 언제나 삭제하는 건 생각보다 그리고 호락호락하게 넘어가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삭제를 먼저 하면 안 되겠다. 삭제를 하면 삭제 때 필요한 뭔가를 좀 만들어 놔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여러분, 흔히 말하는 것 중에 보이드 그래프에 갖고 와야 돼. 뭐 누굴 갖고 와야 되냐면 이웃들을 가지고 오는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웃이 뭔가요? 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 그대로 가지고 와 볼게요. 요걸 그대로 갖고 오고 여러분, 근데 제가 볼 때 요거는 정점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더 만듭시다. 한 네다섯 개 있으면 좋은데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네다섯 개까지 만들 일은 거의 없고, 아주 엣지 케이스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프에 애들 엣지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다 벌텍스 A에서 시작해서 벌텍스 B에 5 정도 되는 값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를 C로 바꾸고 여기 D로 바꿔서 5로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벌텍스 A를 기점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연결된 애들 다 알고 싶어요. 그 이웃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죠. 요런 거는 get에 당연히 요 함수를, 요 메서드를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벌텍스 주면 되겠죠. 벌텍스 A라는 걸 주고, to 어레이를 하는 게 좋겠죠. 어레이 비교를 해야 되니까. 됐죠. 요렇게 하고 싶어요. 그죠? 그 다음에 assert equal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뭘 하고 싶으냐? 뭐 연결 지점이 몇 군데입니까? 세 군데. 맞죠? 누구의 세 군데입니까? 이 친구의 카운트가 3개여야 돼요. 그죠? 요런 느낌이 나야 돼요. 요런 느낌이 나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나면 요 친구의 우리 요님의 연결돼 있어야 되죠. 반드시 뭔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값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야 되냐면 얘랑 뭐랑 같아야 되냐면 얘랑 같아야 돼요. 이럴 수 있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에 이웃이 몇 명이야? 라고 물으면 3명입니다 라고 대답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그 이웃이 첫 번째 이웃이 B, C, D야 라고 물으면 첫 번째 이웃 B, 두 번째 C, 세 번째 D입니다 라고 얘기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얘기를 해줘야 뭔가 일이 진행이 되겠죠. 근데 이게 될 일인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얘가 똑 떨어지게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와서 요 구문 말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차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 거냐면 어차피 이거 순회하는 거잖아요. 리스트를 뱅글뱅글 돌면서 뭘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가능하면 링큐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겠죠. 정확하게는 여러분 이거 어레이 값으로 하는 것보다 enumerable 맞을 겁니다. label이 맞을 것 같네요. vertex의 t인데 이게 될 수도 있고요. 네이버후드에 vertex 값들을 집어 넣어주면 되겠죠. 이거는 스타트 vertex는 아니고 그냥 vertex 넣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경계 검사를 또 해야 돼요. 이거 경계 검사 해야 되거든요. 그래프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짓을 2번 당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거 2번 그냥 한 번만 더 넘어가 보죠.
생각보다 많이 쓰입니다. 카운트 값에 지금 현재 카운트 값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물어봐요. 매트릭스에 요 벌텍스에서 시작해서 요 인덱스죠. 요 인덱스에서 시작해서 i 번째 하는데 아닌 애들이에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하나씩 빼내야 되죠. 여러분 하나씩 빼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return i 값을 이용하면 전체 값들을 순회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가져올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요 A에 카운터가 몇 개야? 라고 물었을 때 어차피 뭘 갖고 오냐면 그 정점에 있는 값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죠. 맞죠? enumeratable 이라고 돼 있고 to array라고 돼 있으니까 안쪽 값들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카운트 값은 얼마든지 셀 수 있어요. 세할 수 있을 거라 가정하니까 이거 돌려오는 거죠. 그래서 에러가 나면 고치면 되고요. 요건 통과하죠? 그럼 요거 보죠. 요거가 통과될 일인가?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왜냐면 왜 통과했으면 좋겠냐면 이런 거죠. 이거 어차피 나가는 게 정점의 목록에서 하나씩 빼오는 거니까. 네, 이렇게 에러가 떴는데 보죠. 무슨 에러인지. C는 인덱스 2고 B는 인덱스 1인데 지금 안 맞다는 얘기죠. C, D.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하면 네, 지금 잘 돌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웃들의 값들을 다 확인할 수 있죠. 연결된 친구의 이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으니 마음 놓고 뭐를 할 수 있냐면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를 좀 쓰죠. 요거를 조금 써보도록 할게요. 됐죠? 그럼 요렇게 하고 나면 주변에 있는 애들을 다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요렇게 해서 하나의 그래프가 완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요. 그리고 나서 지워보죠. 지우는 거야 뭐 큰 문제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는 거에서 저희가 요 친구 하나를 들고 왔을 때 뭐를 하고 싶으냐면 지우고 싶은 거죠. 누구를? 그래프를 지우고 싶습니다. remove 지우고 싶어요. 당연히 A에 있는 친구를 다 지우고 싶어요. 그럼 남는 게 개뿔도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뭘 물어봐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 지웠잖아요. 지우고 나면 위에서 보시면 카운트를 물어보죠. 요 카운트. 이 카운트를 묻는데 어떻게 물어야 되냐면 A에 있는 이렇게 하지 말죠. A를 이렇게 하지 말고 B, D 하나 만들고 그래프의 네이버후드 값을 만들 때 B랑 C랑 연결시키고 D랑 아니다 이렇게 합시다. A로 연결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A, B, C 할까요? C 해야겠다. C, D는 또 필요 없고 B, C 그래프에 get 요거에 볼텍스에 B를 받아오면 되겠죠. B 값 넣고 to list array 해도 되겠죠. array 값 그대로 쓰도록 할게요. to array로 이거 하지 말자. to list 쓰자. 리스트가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이것도 to 리스트로 쓰고, 이것도 to 리스트로 쓰고, 이거를 C를 해줄게요. C를 하고, 여기 C를 하는 거죠. 그러면 BC에 BA와 CA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A를 지우면 여러분 요 B에 요 B 카운트 값은 1이어야 되고 동시에 C도 1이어야 됩니다. 맞죠? 여기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BC에는 그런 느낌이 나야겠죠. 됐죠? 그러면 나밖에 없겠죠? 이웃이라고 할 만한 애가 없는 거죠.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돌려야 되니까 음 됐고 왜 이러지? 도시야 do not equal check collection size usual assert single instead를 써라. assert single 뭐죠? 아 하나밖에 없다고 이걸 체크해주는 건가? 이걸 해주나 봐요. 그럼 이걸 쓰죠. 하나밖에 없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건가?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안 되면 바꿔볼게요. 그럼 요거 이렇게 하고 요거 랜덤으로 랜덤이 리무브로 할 겁니다. 리무브 해야 되니까 나가야 되는 거 없어도 되겠죠, 여러분. 리무브 버텍스는 밖으로 내뱉어 줘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겠죠?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있어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 이건 되게 혼란스럽네요, 여러분. 자바 같은 거였으면 그냥 숭숭 했겠는데, 지워봅시다. 일단 뭘 지워야 되냐. 지운다는 건 사실 뭘 지우는 게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인덱스에 있는 값을 너를 바꾸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그죠? 그 다음에 벌텍스에 있는 거에 셋 그래프를 전부 다 널로 바꿔야 돼요. 맞죠?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반복은 안 도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죠? C샵에. 텍스트 인덱스에 있는 값도 0으로 바꾸고 동시에 매트릭스의 볼텍스 인덱스에 있는 i 값도 0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빼먹지 말아야 되는 거 있죠. 카운트 값을 마이너스로 해서 여러분 이 값을 테스트로 돌리면 네, 이 테스트도 문제없이 도는 거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 경계 검사 이런 거 지금 안 하고 순풍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 네, 적당한 수준에서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엣지 맞죠? 엣지만 먼저 삭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요거 지금 제가 지금 다른 일 좀 한다고 와서 요거 버텍스 부분만 조금 손대 놓은 거 이 부분만 가지고 와서 이걸 좀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가 리무브 엣지겠죠? 엣지 부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까지는 필요 없고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필요한 게 A에서 B로 갔으면 좋겠죠? 갔으면 좋겠다. 이 친구한테 가라.
이 뭐지? 됐죠? 까고. 그리고 나서 제가 필요한 게 뭐냐면 C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여러분 첫 번째 테스트 코드는 당연히 첫 번째 테스트는 여러분 이거 해야겠죠? 얘네들 둘이 연결되어 있는지만 먼저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 요즘에 느끼는 감정인데 뭔가 쉽게 되지 않는다. 자동 완성이. 이거 A죠. B에서 A로 합시다. B에서 A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연결되어 있냐, B에서 A는 연결되어 있니? 라고 물어봐야 되고요. 동시에 뭐는 이게 방향이 있는 그래프니까 A에서 B는 연결되어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전제로 하게 됩니다. A에서 B는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 라는 걸 전제로 하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테스트 케이스를 돌리면 테스트 케이스 55로 바뀔 거고 문제없이 되죠. 이때 그럼 지금 저희가 필요한 건 그래프인데 remove 엣지라고 하는 이 친구를 이용해서 여기 두 값을 주면은 여러분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값이 전부 다 뭐여야 되냐면 모든 게 false여야 된다. 이게 false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요것만 만들면 되죠. 이 친구는 어디에 만드느냐, 여기다가 만들면 되겠죠. 보이드게 요거 할 건데 어차피 값은 두 개 받아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러분 쓰면 되겠죠. 요거를 0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리턴 필요 없고요. 그래서 void 값 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 테스트 케이스가 완성되어 있지 않을까요? 네,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엣지 삭제까지 되게 되죠. 이렇게 해서 그래프 관련된 것까지 전부 정리를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C샵을 제가 지금 C샵을 소감을 잠깐 얘기해 보자면 제가 C샵을 대략 6개월 정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했다는 게 MSDN 문서도 읽고요. 이거 끌 수 없나? 이거 어떻게 끄는 거지? 뭔가 잘못됐다. 이거 이 코파일럿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MSDN가 간단한 자료 구조를 통해서 학습했죠. 빠르게 C샵 문법을 배우긴 했어요. 근데 이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제가 자바를 사용해서 스프링으로 개발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C샵을 6개월 만에 이렇게 간단한 자료 구조도 할 수 있다고? 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게 컸기 때문이죠. 그리고 C샵을 공부해 본 결과 문법이 굉장히 현대적이다. 현대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싱크 어웨이트라든지 뭐 JS,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 등의 파이썬, 고, 코틀린 등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개념을 거의 대부분 다 들고 있어요. 개념과 활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제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단넷이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나름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나름 아주 활용 용도가 킬링 포인트가 있다고 보이지만 그 활용을 위한
힐링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C샵을 사용해서 개발하고 싶은 욕구가 정말 생깁니다. 뭔가 좀 더 해보고 싶다라는 걸 생기죠. 6개월간의 여정을 통해서 욕구가 좀 생겨요. 그래서 이후에 지금 뭘 생각하고 있냐면 윈 UI 3.0이나 MAUI나 아니면 단넷 단넷 플랫폼 지금 단넷 8 얘기가 나오던데 어쨌든 단넷 8.0을 사용한 API보다는요 사실 이거 뭐라고 블레이저라고 하던가 블레이저 등을 학습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윈도우 있죠. 윈도우즈에 관련된 간단한 앱을 하나 만들어서 윈도우 스토어에 배포하고 싶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목표예요. 작은 목표입니다. 이게 윈UI가 될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MAUI를 사용하면 안드로이드 iOS는 사실 크게 관심 없습니다. 요거 관심 없고 맥OS도 된다 하더라고요. 또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사람들이 묻죠. 왜 그 일렉트로닉 안 쓰고 일렉트로닉스를 안 쓰니?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자바스크립트 못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제가 이걸 잘하면 이걸 하지 않았겠죠. 요즘 프론트 팀에 있는 친구분들이랑 그 저한테는 후배가 아니죠. 저는 백엔드 팀으로 보면 그냥 후배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요즘 신규로 회사에 들어오신 분이랑 Next.js 같은 걸 이제 같이 좀 공부를 할 기회가 돼서 하고 있는데 자바스크립트 은근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 2000년대 보던 그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서 약간 놀라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제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렇게 막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거기다가 전 확실히 리눅스랑 맥이랑 윈도우 중에서 그나마 조금 리눅스가 좀 편하고요. 그 다음에 편한 게 맥인데 맥이랑 근데 리눅스는 갖다 보시면 되는데 윈도우 쪽에 조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왕이면 제가 학교에서 학생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는데 여전히 학생분들이 리눅스는 잘 못 쓰세요. 뭐 그걸 누가 쓰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윈도우 쪽에 좀 앱을 만드는 걸 배우면 뭔가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만든 앱을 쓴다기보다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수업을 하고 하면 앱을 만든 걸 가지고 코딩 관련된 프로그래밍 관련된 수업을 하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직접 실행을 해본 결과를 미리 보고 배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쪽에 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한 많아야 10개 정도 될 건가? 12개, 13개 정도 되는 영상이긴 한데 C샵에 관련돼서 등을 학습할 생각인데 이 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되었다 볼 수 있죠. 그래서 배포하고 싶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제 소감이 뭐냐? 너 이거 공부해보니까 어떠냐? 굉장히 좋은 언어이고 프로그램 개발 도구 이 도구 이미 확실해요. 그리고 C샵을 사용해서 개발을 막 하고는 싶은데 이걸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걸 어느 회사에서 C샵을 쓰나 뭐 쓰는 데가 있으면 한번 주니어 입장으로 돌아가서 뭐 한 3개월이라도 인턴이라도 좀 해보면서 배워보고 싶은데 여튼 그런 회사를 찾는 건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C샵을 가지고 개발을 좀 해보고 싶다. 그 다음에 C샵 관련된 작은 개발 환경에 도움을 받아서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해보자.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좋았다.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금 현재
2023년 11월 12일, 13일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펙티브 C샵과 C샵을 읽고 정리하는 중이고 그 다음에 그 아마존에서 구매한 블레이저 책이랑 그 다음에 닷넷 코어 윈 UI3 그 다음에 닷넷 6 관련 책도 정리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 JP에서 구매한 그 C샵 관련된 책도 정리 중이에요. 요거 다 정리되면 올해는 다 가는 것 같고요. 2024년에 C샵 관련해서 다른 주제로 찾아뵐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거 관련해서 시작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거 최대한 반영해서 제가 공부할 때 공부하는 거 방향이랑 맞으면 그것도 같이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시작 관련된 뭐 별거 아닌 영상인데 혹시라도 여기까지 오시면서 그 문제 있거나 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음, 조금 이르긴 한데 영상 보시는 분들 다 개발하실 때 즐겁게 개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C샵 관련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이크로소프트 MVP 한상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